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그, 어제 저녁에 제가 이 녹화를 하다가, 녹화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 어, 또 뭡니까, 이거, 카메라 파이가 갑자기 종료되면서 또 다 날려먹었습니다. 한 50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서 그냥 어제는 포기하고, 그냥 오늘 다시 이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금 보니까 오늘도 좀 비가 좀 오고 퇴근하면서 보니까 또 빗방울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지금도 보니까 날씨는 많이 흐리고 뭐 비가 그렇게 뭐 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빗방울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연휴도 끝났고 새롭게 시작된 한 주죠. 이제 또 5월도 이제 하루 남겨놓고 있네요. 시간이 참 빠르긴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빨갱이들이 뭐 최후의 발악이라고 할 수 있죠. 최후의 발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부터 해서 끊임없이 지금 반일 선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친중, 숭중 행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친중 행보는 굳이 뭐 저 빨갱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나중에 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언론이든 정치인이든 중국을 욕하는 경우를 여러분들도 아마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게 뭐 국민의힘이든 뭐 민주당이든 언론도 마찬가지죠. 조중동도 그렇고 뭐 한글레, 개마이, 뭐 개향 뭐 이런 신문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 대한민국의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어떤 사대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게 뭐 이 단순히 뭐 역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만은 아닐 겁니다. 뭐 우리가 저기 뭐 이때까지 뉴스나 이런 데서 접해왔듯이 전 세계에 지금 중국은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친중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뇌물을 준다거나 뭐 인력을 투입해서 뭐 댓글 조작을 한다거나 뭐 이런 짓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댓글을 보면 뭔가 확실히 좀 우리나라 사람 같지는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댓글들이 제법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보통 선족이라고 부르죠. 선족, 조선족. 뭐 하여튼 그렇게 좀 그 표현이 약간 이제 어눌하거나 단어를 조금 잘못 쓴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아요. 그냥 그게 단순히 그 저기 뭐 실수로 뭐 잘못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선족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좀 그렇게 이제 쓰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죠.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통 동물농장 나오고 그 밑에 달린 이제 댓글들을 보면, 한국인이 쓴 것 같지 않은 그런 댓글들이 좀 느껴져요.
그 아무튼 이제 좀 이제 이 빨갱이들이 반일 선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좀 이따 자세하게 좀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저기 이틀 전에 TV 동물농장에 이제 윤통이 나왔죠.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죠. 뭐 폐지하라는 운동, 뭐 하라는 운동. 이제 그런데 이제 다시 그렇게 할수록 자기들한테는 마이너스라는 걸 이번에도 이제 자기들 증명이 됐는데 이걸 포기를 안 해요. 이게 보니까 그래 6년 전에 2017년 동물농장이더라고요. 그럼 뭐 행복이 성남시청에 입양된 행복이 이래가지고 뭐 나왔던 거 또 들춰지죠. 소환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소환만 되면 상관이 없는데 행복이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제 이 성남시장을 그만두고 경기도지사로 가면서 이 행복이가 성남시청 소유라는 이유로 버리고 갔죠. 그래가지고 저 뭡니까 그 무슨 에어컨 실외기 옆에서 애가 버려져 있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한 어떤 그런 모습도 기사가 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의 개버린 이 지금 네이버에서 이제 개버린으로 치니까 이제 이 포스트도 나오더라고요. 야, 이 멋지지 않습니까? 최강의 파양 카타르시스. 개버린의 액션은 계속 진화한다. 더 개버린 3D. 아, 정말.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개딸년 양아치들이 멈추질 않고 있죠. 이런 지금 극악무도한 짓거리가 적어도 그 30% 정도 외에는 이게 지금 안 먹힌다니까요. 근데 그 30%도 조금씩 빠져나갈 거야. 이런 짓이 계속되면요. 그 이제 어제였죠. 제가 그래 네이버에 들어 좀 기사를 조금 검색을 하다가 제목을 보고 뭐지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확인을 했죠. 이 개항신문인데 제목이 이 보면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순종을 사육동물로 전시하라. 이토 히로부미의 장경원 프로젝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장경원이 원래 명칭 장경궁이죠. 장경궁인데 이제 일제 시대 때 장경원으로 바뀐 거죠. 이 장경원이 아마 지금은 또 장경궁으로 아마 이름이 명칭이 복원이 됐을 겁니다. 제가 저 뭡니까 30년 전에 복무를 할 그 당시에는 아마 그 당시까지는 계속 장경원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장경원이 아마 그 개동 현대사옥 옆에 그 원서공원 그 원서공원 옆에 있었던 걸로 아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네. 뭐 아무튼 그래 이제 이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고 해가지고 뭔가 싶어서 이제 좀 쭉 봤죠. 근데 이 제법 길어요 기사가. 그래 뭐 앞에는 보니까 전혀 쓸모없는 거고 그리고 과연 제목에 순종을 사육동물로 전시하라 이것과 관련된 게 있나 보니까 쭉 내리겠다 거의 끝부분에 이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순종을 투명 그릇에 가둬 전시했다.
원자의 본뜻이 울타리를 쳐서 짐승과 나무를 키우는 곳이라 했다. 그런데 창경원 조성을 기획한 고미야가 평소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했다. 조선 병합에 대해 외국에서 일본이 이 왕가를 후히 대우하고 있음을 모르는 자가 많다. 왕가의 실정을 알려야 한다. 장덕궁은 투명한 유리그릇에 넣은 물체처럼 명백하게 누구에게라도 보이는 것이 좋다. 이게 다예요. 고미야 등은 일본이 이 왕가를 얼마나 후히 대우하고 그들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지 외국인들의 오해를 푸는 데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로 아니 순종을 투명한 유리그릇에 넣은 물체처럼 전시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순종을 창경원 사육장에 넣은 동물로 취급했다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 이 말이 어떻게 이 사육장에 넣은 동물로 취급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그거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지금 이 조선의 그 왕가를 후히 대접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걸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 뭐랄까요? 이 지금 그러니까 무슨 유리그릇에 넣어가지고 무슨 이 뭡니까 지금 뭐 그 저 뭐야 동물원에서처럼 무슨 수족관에 뭐 저기 저 뭐 의류들 넣어놓고 뭐 전시하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단지 이거는 비유로 쓰는 얘기잖아요. 투명한 유리그릇에 넣은 물체처럼 명백하게 누구에게라도 제대로 알려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갑자기 논리 비약시켜가지고 투명한 유리그릇에 넣은 물체처럼 전시한다는 게 무슨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이 분명히 보시면은 본문에는 사육동물로 전시하라는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그냥 실상을 물론 그게 이제 자기들 쪽에 일본 쪽에 좀 좋은 방향으로 뭐 쉽게 말해서 좀 왜곡해서 좀 일단 좀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사육동물로 전시하라? 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논리가 비약이 되죠? 얘들이 왜 이러는지 이전부터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내용 안 읽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 제목만 읽고 댓글을 물어가지고 댓글을. 그렇게 여론이 왜곡되고 조작되고 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댓글을 바로 봤죠. 아니나 다를까. 그 욕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니, 내용은 읽지도 않고. 그리고, 아니, 막말로 사육동물을 만약에 전시를 했다 하면, 그게 뭐 어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저뿐만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틀이 놓아진 시기가 바로 일제시대 때가 맞아요. 정확하게 그건 맞습니다. 아니, 뭐, 일본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저거 아니면 그, 철도 깔고 도로 깔고 했던 게 수탈해 가기 위해서다. 아니, 그래, 수탈해 가기도 많이 갔던 건 맞아요. 하지만, 이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은 인정을 하건 안 하건 일제시대 때 깔려진 인프라 때문이에요. 인프라 때문.
이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또 일본 사람들이 버리고 간 기업들, 그거를 그 뭐 적산불화라고 하죠. 아마 그 용어가. 삼성, 뭐 현대, 뭐 뭐니까 또 뭐 대우, 뭐 대우가 그때 있었나? 하여튼 그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불화를 받아 가지고, 그리고 이승만이 미국을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 하에서 그 다음으로 이어받은 박정희가 일본에 윽박질러 가지고 돈 뜯어내 가지고 경제개발을 한 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조선이 518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남긴 유산이 뭐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빨갱이들은 그러겠지. 뭐 경복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니 네 삶하고 경복궁하고 니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 병신아. 어?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18년 전이죠. 2005년도에 나온 영화니까. 그 저기 뭡니까 그 황산벌이라는 영화 좀 보신 분들 많을 텐데, 그때 그 계백이 황산벌로 출정하기 전날에 뭐 우리 역사를 배웠을 때 다 죽이고 갔다고 했잖아요. 처자식을. 그 죽이러 집에 가요. 그러면 그때 그 박중훈이가 계백으로 나오고 김선아가 계백의 아내로 나옵니다. 그 죽이러 갔더니 처음에는 그 뭡니까 사약을 주면서 약을 주면서 이거 마시고 죽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김선아가 이제 빡친 거죠.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대체 네가 뭐 해준 게 뭐냐 뭐 저거 그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한테 던져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딱 이거구나 하는 걸 느끼는 딱 저기 대사가 딱 하나가 나와요. 김선아가 하는 대사 중에 뭐였냐면, 김선아가 이제 도끼눈을 뜨면서 이제 계백을 쳐다보고 박중훈을 쳐다보면서 도대체 우리 같은 청끝들한테 신라면 어떻고 백지면 어떠냐. 어차피 우리는 끊임없이 수탈만 당하는 청끝들인데 그래 지배하는 놈들이 뭐 백지면 어떻고 신라면 어떠냐 이 말을 해요. 그러면 그때 제가 그래, 아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저게 다구나. 그, 그 뭡니까 그 황산벌 영화 다 볼 필요 없어요. 딱 그 대사만 들으면 돼. 그러면 과연 조선이 우리 같은 민초들을 위해서, 아니 조선시대 때 사대부 집안 그러니까 양반 집안은 10%가 채 안 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노예 아니면 그냥 일반 뭐 농사 짓고 장사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 노예 비율이 최대치가 갔을 때 한 70% 정도가 노예였어요. 조선시대 인구 70% 정도가 노예였다고요, 노예.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자국민을, 그렇게 많은 자국민을 노예로 부렸던 뭐 나라나 왕조나 시대가 없었습니다. 물론 남은 나라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노예로 시키는 그 자체를 제가 옹호하고자 하는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중세시대까지는, 왕조시대까지는 노예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조선은 자국민 70%를 노예로 부렸다고.
과연 이게 씨발 그래 니들이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조선이 자랑스럽냐 이씨. 그리고 조선 말 때 우리나라를 유행했던 외국인들이 남겨놓은 어떤 수필이나 여행기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많이 했을 겁니다. 제대로 된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길바닥에 똥 싸지르고 오줌 싸지르고 뭐 아무 데서나 그 여자들도 뭐 보면 전부 뭡니까 그 가슴 다 드러내놓고 다니고 거의 지금으로 치면 돼지우리에서 사는 돼지처럼 그렇게 살았었다고요. 그리고 뭐 저기 청끝들 목숨은 그냥 뭐 파리 목숨이었지. 주인인 양반이 기분 나쁘면 그냥 뭐 죽이고 아니면 그래 뭐 이쁜 노비 같으면 뭐 데려다가 그냥 강간하고 그게 조선시대였어요. 그런 조선시대가 자랑스럽냐고.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역사는 지배층의 역사예요. 지배층의 역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못해.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뭐 고구려가 망하지 않고 만약에 했으면은 뭐 중국을 다 먹었다는 둥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데 아니 설사 그래 중국을 먹었다 뭐 먹었던들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같은 민초들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만약에 일제시대가 만약에 없었으면 그럼 지금 이 한반도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어차피 일본이 안 먹었으면 뭐 청나라나 러시아가 먹었겠지. 그래 됐으면 지금 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죠? 지금 북한이 요 밑에까지 내려와 있겠지 당연히. 그 우리 같은 민초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뭐 고구려의 역사가 화려했니 뭐가 어떠니 그거는 다 지배층의 역사라니까. 우리 같은 민초들의 역사는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언제나 그냥 끊임없이 수탈당하는 존재였을 뿐이에요. 황산벌에서 김선아가 얘기했듯이 그 도대체 우리 같은 민초들한테 막말로 씨발 조선이 뭐 어떻고 뭐 일본이 뭐 어때? 결국에는 일제시대 때 더 대접을 잘 받았다니까. 아니 단적으로 노비가 해방된 게 씨발 일제시대였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도 뭐 우리 집안이 양반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씨발 도대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일본의 저기 병합되기 전에 양반은 씨발 10%가 채 안 됐는데 도대체 씨발 그 100년도 안 지난 시점에 노비 자식들은 아무도 없어. 전부 다 양반 집안이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씨발. 도대체 그 많던 노비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죽었나? 다 죽고 10% 양반 가문에서 그냥 전부 다 새끼들 치가지고 한 100년 만에 인구가 이렇게까지 늘었나? 지금 대한민국의 기본 시스템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걸 부정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을 부정한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그럼 조선시대 가서 살래? 아니면 북한 가서 살는가? 도대체 조선의 유산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씨발, 역사책에서 배우는 무슨, 뭐, 뭐야, 경복궁이 어떻고 막 그런 거 말고요. 우리 같은 민초들한테 남겨놓은 게 뭐가 있냐고. 끊임없는 수탈로 수탈의 대상이었을 뿐이죠. 아니, 요 며칠 또 조기숙이 그년이 TV에 또 뭐 오르내리던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조기숙이가 어떤 년인지, 어떤 집안인지, 그 집 구석이. 대한민국 역사책에, 어, 유일무이하게 탐관오리로 실명으로 등재되어 있는 그 집구석이잖아요. 누구냐? 조병갑이, 고부군수, 동학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고부군수 조병갑의 정손녀입니다. 정손녀, 조기숙이. 따져놓고 보면 그 모든 친일 후손들을 합친 것보다 더 파괴력이 있는 인물이에요. 조기숙이는. 그 냉정하게 생각하자고요, 우리. 일제시대가 없었다. 일제시대가 없었다. 과연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지금의 북한이라니까. 김정은이 밑에서 씨발 그래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밥도 못 얻어먹고 그렇게 살고 있겠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러고. 저도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한 6년 전까지는 반 빨갱이였으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이런 식으로 변할 거라는 건 상상도 못 했죠, 솔직히. 한 6년 전만 해도. 그런데, 조금씩 고민을 하고, 진짜 이거 뭐지? 특히나 지난 5년을 거쳐오면서, 이 빨갱이 새끼들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비루하고 사악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 빨갱이 새끼들이 결국에는 조선시대 때 양반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놈들이구나. 를 느낀 거죠. 수천 년을 중국의 속국으로 살면서 우리가 얻은 거는 가난과 뭐라고 해야 되죠? 핍박밖에 없었습니다. 가난과 핍박. 그런데 한 110년 정도 전부터 일본의 일본과 미국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니 뭐
뭡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뭐 그냥 구호처럼 쓰는 게 뭡니까 뭐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위대하기는 뭘 위대합니까? 지금 하는 꼬라지 보세요. 쓰레기라니까 쓰레기. 단지 일본하고 미국이라는 해양 세계에 속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붙잡고 물고 늘어졌던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이 부분도 제가 한두 번 얘기를 했을 텐데 뭐 맨날 뭐 친일이 어떻고 하면서 뭐 일본 뭐 노 재팬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찌빠 새끼들아, 내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해 줄게. 너희들이 지금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민주라는 그 용어 그 언제 만들어진 줄 아냐?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알아? 그것뿐만 아니고 니들이 수시로 쓰고 있는 뭐 인문, 사회, 뭐 과학, 기술, 공학 거의 전 분야에 있어서 전문 용어들 거의 대부분이 언제 만들어진 줄 알아? 민주니, 민족이니, 사회주의니, 뭐 건설 현장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죠.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고 거기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들의 거의 대부분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여기 나오는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유학을 갔다 온 메이지 유신 때 영국 유학을 갔었거든요. 영국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일본 말을 버리고 영어를 국어로 해야 된다. 일본어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당연히 일본 내에서 학자들부터 해가지고 반대 여론이 엄청나게 들끓었을 거 아니에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고유의 문화고 뭐고 다 말살된다.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그 당시는 어차피 영국이 패권 국가였으니까 아직 미국이 확실하게 올라서기 전이니까요. 선진문물을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영국에 있는 그 모든 이 서적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번역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쓰고 있는 뭐 인문, 사회과학, 뭐 기술, 과학기술, 공학 전 분야에 걸쳐서 쓰는 용어들이 그때 일본에서 모조리 다 번역이 된 거예요. 그 방금 말씀드린 민주주의, 사회주의, 뭐 민족주의 이런 모든 용어들이 메이지 유신 때 일본에서 번역해가지고 만들어낸 용어라고 씨발 것들아. 그럼 뭐야? 더불어민주당은 뭐라고? 당 이름 자체가 씨발 친일 본색이잖아. 만약에 반일을 하고 싶으면 너희들은 민주라는 용어도 쓰면 안 돼, 이 새끼들아. 쓰레기 새끼들아. 은혜도 모르는 배망석한 새끼들. 그게 빨갱이 새끼들이야, 임마. 한심한 새끼들. 그리고 역시 개양신문, 개견자를 써서 견향신문.
송영길, 태영호 녹취록 최종 수혜자 윤 대통령 수사해야. 참, 그러니까 이 빨갱이들은 남 탓하기, 그리고 곤란한 질문하면 물타기, 논점 흐리기, 덮어 씌우기. 이게 이재명이가 쓰는 뭐 반문화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거하고 뭐 거의 똑같은 형태잖아요. 돈봉투 수사하려면 그때 그러니까 태영호가 뭐 보좌진들한테 무슨 했다는 그 녹취록 그걸로 뭐 윤통이 뭐 수혜를 입었으니까 윤통도 수혜를. 아니 이게 뭐 말이야 막걸리야. 참. 그러니까 이런 새끼가 어떻게 지지가 되지? 이런 새끼들이. 참. 그리고 이걸 뭐 매일 경제만의 문제는 아닌데 어제 그래 아침에 속보해가지고 우길기 개양 일본 자위대 호위함 부산항 입항 이렇게 쓰더라고요. 굳이 우길기를 엄청 속보라를 딱 붙여가지고 우길기를 엄청 강조를 해요. 연합뉴스도 마찬가지고. 이 의도가 뭐겠습니까? 어떻게든 반일 선동을 해가지고 뭔가 한번 윤통을 깎아내려 보겠다는 그런 딱 의도가 읽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안 먹힌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지랄 하니까 또 오늘 아침입니까? 조선일보에서 또 그랬죠. 문재인 때도 들어왔더라, 이 씨발놈들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아침에 도지기쇼에서인가? 아니 이 얘기를 하니까 오늘 나온 게 박정아하고 이제 전용기 나오는데 박정아가 이제 얘기하고 나서 전용기한테 이제 얘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뭐라는 게 아니라 전용기가 아니 그 당시에는 우길기 달지 말고 오라고 했는데 일본이 뭐 끝까지 말을 안 듣고 그냥 그렇게 자기들이 뭐 그냥 우리 말 안 듣고 달고 온 거다. 근데 솔직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그러면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지들이 반일 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못 오게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씨발 것들아. 그걸 변명이라고 그 젊은 새끼가.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기가 찰 노릇. 전용이 그 새끼가 30 한 초반 정도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참 진짜 몸은 젊은데 대가 정신은 김종인이나 박지원이보다 더 노회한 거예요. 노회한 거. 일단 그렇게 나오니까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전 같으면 이게 먹혀. 왜냐하면은 이 뚝심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이리 흔들면 요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면 저리 흔들리고 했던 게 소위 말하는 보수들의 주택기였으니까. 뭐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어차피 더 이상 이런 선동은 안 먹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들이 더 이제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리고 MBC, 중국에서 오염수가 안전하면 왜 자국 호수에 배출하지 않냐고 이제 이걸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중립을 진짜 정말 언론이라면 이걸 이렇게만 방송할 게 아니죠. 그럼 중국은 니네는 아니 중국은 지금 제가 이틀 전인가 저 지도 보여드렸죠.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전이 지금 현재 가동되는 것만 한 20개 됩니다. 그 짓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한 30 몇 개가 되고.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삼중수소가 엄청나게 지금 하태경이도 저기 국회에서 얘기했죠. 일본의 10배인가 방출되고 있다고. 그럼 그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해. 그리고 이 후쿠시마 방류를 하게 되면 이거는 돌아서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걸려야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오더라도 오면 또 엄청나게 희석된 데다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나라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는 것도 미미할 거라는 거. 근데 중국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직방이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끝장나. 아니 끝장나는 게 아니고 이틀 전에 보여드렸듯이 2년 전인가 홍콩에서 기사를 냈어요. 사고가 많다고 방사능 누출이 분명히 있다고. 지금은 기사가 삭제됐다고 하죠. 뭐 검열에 걸렸겠죠 당연히.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거죠? 그만큼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친중이라는 거예요, 친중. 그런데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듯이 중국 90%가 때론도 싫다잖아요. 싫다고 하는데 친중을 하고 있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이 찌바 새끼들아. 뭐라고 얘기를 좀 해봐봐. 아이, 쓰레기 새끼들아. 니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너무도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다는 거에 대해서 느껴지는 게 없냐? 하기사 씨발 그걸 느낄 정도면 아직도 찌빠돌이 짓거리를 하고 있지는 않겠죠. 빨갱이 짓을 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아니 이거 바닷물이잖아요. 바닷물을 씨발 호수에다가 왜 버리냐고. 아니 미친 새끼들 아냐. 이 완전 말도 안 되는 이런 개소리를. 참. 그러면 아니 당연히 MBC가 만약에 중립적이고 진짜 언론이라면 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중국 너희들은 서해에 지금 존나게 집어놓은 저 뭐야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데 개새끼들아. 오염수가 아니더라도 냉각수 그것도 너희들 저기 내륙의 호수에 가서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참. 그리고 애들 자리는 없습니다. 노키즈 존 되어가는 한국. 일본은 키즈 퍼스트.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내용은 그겁니다. 이제 어떤 지역이 행사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애가 있는 가족들을 먼저 출입시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걸 놓치고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공공장소나 이런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애 새끼들이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본질적인 걸 지금 빼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식당에서 오죽하면 애 있으면은 출입을 안 시키겠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겠다 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돈 벌기 싫었어? 아니지, 씨발. 애가, 애를 출입을 시키면 영업에 방해되고 매출이 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씨발, 뭐, 애 못 오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노키즈 존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이 뭔지를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 기사에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왜 노키즈 존이 되어 가는지, 그 근본 원인을 지금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잖아. 원인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해결이 되냐고.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저출산 문제?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 안 하잖아. 요즘에. 그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지? 아니, 씨발, 그, 길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가가지고 수작 좀 걸었더니, 씨발, 그걸 뭐 성추행이니 뭐니, 뭐 그렇게 신고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씨발, 결혼이 주지, 결혼이. 그 제가 계속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김대중 때부터 게 시작된 거라고. 지난 25년 동안 빨갱이 새끼들이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 이익을 위해서 꼴패미년들한테 퍼주고 남자를 개취급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이거라고. 그럼 이 근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이 출산율도 올라가고 그러려면 결혼도 많이 결혼을 많이 할 거고 결혼을 많이 하면 뭐 자연스럽게 그 출산율은 올라가겠죠. 물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이 정책적으로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될 거는 해줘야 되고 뭐 육아휴직이라든가 뭐 이런 것 부분들 그거는 어찌 보면 부차적인 문제예요. 근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그걸 해결해 준다고 되냐고.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전락한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남자들인데 그리고 여자가 밤일을 1년이고 2년이고 안 해주는 거는 이혼 사유가 아닌데 남자가 직장에서 잘리면 그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나라 꼬라지가 그렇게 됐는데 씨발 누가 결혼을 하고 싶냐고, 누가 애를 낳고 싶겠냐고. 마누라는 집구석에서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거리고 살만 뒤룩뒤룩 찌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밥도 안 챙겨주고 거의 노예처럼 부려먹는데 그러면서도 그 결혼해서 살고 싶나? 그럼 뭐하러 결혼하지? 제 입장에서는 참 그게 신기해요. 그럴 거길래 결혼을 왜 해? 그냥 혼자 벌어서 씨발 그냥 혼자 좀 즐기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냥 가면 되지.
그럼 모든 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서 원인을 제대로 진단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왜 나라가 이 꼴이 됐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거기에 맞게 처방을 해야 나라가 제대로 이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분석하고 처방하는 놈이 아무도 없어. 그 윤통이 이제 지금 나타났죠. 처방하려고. 한심한 새끼들, 야, 찌빠돌이 새끼들아. 야, 아메바 새끼들아. 부끄럽지 않냐? 어? 그 내가 이 초창기 때 여러 번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금 막 그 뭐 패널로 나와가지고 뭐 솔직히 이것저것 할 필요도 없이 제일 확실한 거 뭐냐? 개딸들 얘기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를 절대 안 하고 있죠. 요 저희 보수 팬들이라는 것들이. 그게 뭐냐면 다른 말 많이 필요 없고요. 저 빨갱이 새끼들을 납작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개딸들 행패를 보세요. 그러면 언론에서 계속 떠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와, 정말 하늘이 도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살린 것 같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지금 저 민주당 내에서 개딸들이 하는 행패를 지금 국가 단위에서 지금 저짓거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왜 안 하지? 아, 그러면 당연히 또 빨갱이 새끼들 지랄지랄 하겠지. 지랄 하든가 말든가. 이거 상식적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 주체가 아니냐고. 지금 하는 저 꼬라지들을 보라고. 같은 당 사람들인데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득달같이 달라가가지고 저렇게 욕을 하고 테러 협박을 하는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권력을 가졌으면 저것들이 홍위병처럼 다니면서 깡패들하고 짬짬이 먹고 얼마나 폐악질을 저지르고 다니겠냐고. 그래가지고 씨발 싸우라고. 아니 병신들아 그 뭐 씨발 밥을 한 공기를 다 비우자 그 말로 씨발 찌그러져 가지고 말도 못하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지랄 해가지고 그래 뭐 좀 반성하는 듯이 그걸 좀 몇 달 조용히 있고 그렇게 하면 평지풍파 이렇게 놓고 씨발 뭐 내가 뭐 못할 말 했냐고. 지금 저 폐악질 부리는 거 보라고. 당 내에서 저지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씨발 권력을 잡았으면 당연히 저 새끼들이 국가 단위에서 씨발 저짓거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니냐고. 이거 씨발 뭐 판단하는데 저 뭐 지능이 필요하냐고. 이런 말 하는 놈이 제가 그때 그랬죠. 정미경이가 몇 달 전에 한번 잠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뉘앙스의 얘기를 잠깐 했어요. 제가 이제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그냥 얘기하라고. 그래. 막 지랄해서 하면 그걸 씨발 내가 왜 증명해야 되냐고. 너희들이 씨발 맨날 하는 게 가짜뉴스 퍼뜨려 놓고 그 억울하면 네가 증명하라며. 그럼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너희들이 증명해 씨발하면 아니라고. 그렇게 반격을 하면 되잖아. 근데 이런 씨발 십선비들만 모여다가 있다 보니까 항상 비겁한 짓들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 새끼들. 그러니까 보수라는 둥뭐 아이고 보수 좋아하시네 이씨. 그 니들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같은 이런 새끼한테 형 보수지라는 씨발 요거 처먹는 거야 이 새끼들아. 어? 한심한 새끼들. 그리고 이해찬이가 우크라 도울 필요 없다고 또 개소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 박수를 치고 있잖아요. 그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정명석이는 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정명석이가 끼친 해악은 물론 사회 전반에 이제 많은 해악을 끼쳤습니다만은 국가를 휘청이게 할 정도의 그런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게. 근데 이 새끼들은 국가를 말아먹을 짓거리 아니에요 이거는. 그 개딸들 하는 짓거리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이가 만약에 권력을 잡았으면 지금 개딸들이 최소한 한 100만 명이 넘어갈 거야. 100만 명 넘는 개딸들이 양성돼 가지고 포털이 돌아다니고 막 온오프라인 돌아다니면서 아니 그 예를 들어 보세요. 만약에 그래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그 남아 있는 놈이 있을 것 같아요. 남아 있는 놈이 있을 것 같냐고. 아니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뭐 이 크게 무슨 이 머리를 써야 되는 어떤 그런 머리를 써야만 되는 머리가 엄청 좋아야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런 모습들 많이 보잖아.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가가지고 빗게 들고 아니면 가가지고 막 뭐 쏴 죽이겠다는 등 이런 짓거리들 하는데 아니 지금 그냥 짓불 그냥 야당 내에 그냥 그 쥐꼬리만한 그 구역 내에서도 그 짓을 하는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 거 같냐고. 아니 세금 받아가면서 씨발 그 짓거리 하고 다녔을 거 아니야. 100만 명 이상 씨발 그래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면서 요 빨갱이 새끼들이 지난 5년간 했듯이 포털에다 댓글 달면 이 새끼 누구야? 거주지 않은 애 가지고 그 지역의 깡패한테 오당대 가지고 어색한 골목에서 그냥 쑤시고 만약에 인물이 좀 반반한 계집이면 강간하고 씨발 그래 어디 섬에 팔아먹겠지. 아니면 어디 사창가에다 팔아먹든지 그렇게 됐을 거 아니냐고. 이런 정도의 판단도 안 쓰나? 그러면서 씨발 저 정명석이 JMS를 욕해. 그리고 이해찬이 이 새끼 야 찌빠돌이 새끼들아 이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아냐? 이 새끼는 사케 아니면 술을 안 마신대. 그래가지고 몸좀 누워 있는 상황에서도 사케를 빨대로 쪽쪽 빨아 먹는데 이 씨발 것들아. 어? 근데 이런 새끼들한테는 가서 토착외군이 그 그런 말을 왜 안 하냐? 어? 윤미향이도 씨발 저번에 반일 선동으로 지금까지 있으면서 그 회식할 때 보니까 전부 일본 가자더만.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일본 과자. 아니 씨발 진짜 최소한 너희들이 최소한 상식이 있는 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런 것도 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메바 새끼고 버러지 새끼라고 하는 거야. 버러지보다 못한 것들 아니야. 아무리 세뇌를 당했어도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았으면 사리분별은 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상식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논리는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합리성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이 씨발 것들아. 어? 몸좀 누워서도 씨발 사케를 못 끊어가지고 빨대로 사케를 쪽쪽 빨아 드시는 이런 새끼가, 응? 반일선동을 해요. 반일선동을. 그 유미양이 그 쌍년은 저 뭐야, 그 전에, 그 정신대 그 들어가기 전에 일본의 그 전범기업에 방판 영업 사원했다더라고, 씨발아. 뭐 이름이 뭐랬지? 가네보? 화장품 만드는 회사? 화학회사지, 그러니까. 가네본가 그 회사에서 방판 사원을 했대, 이 쓰레기 새끼들아.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 얘 빨갱이 새끼들아. 부끄럽지 않냐고, 이 새끼들아. 어? 한심한 새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이게 이제 올라오고 나서 유튜브에 이제 뭐 읽어보니까 아침에 보다가 채널 돌렸다는 둥, 내가 이때까지 애청자였는데 뭐 인자는 빠이빠이라는 둥, 그런 놈 치고 제대로 본 놈 없을 거예요. 어차피 그 선족이들하고 요 빨갱이들이 몰려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제 테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지금 윤통 시대에도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거냐고. 아니, 이거 판단하는데 진짜 지능이 필요하나? 아니,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은 그 벌써 아마 저기 싸늘한 죽음으로 저기 어디 골목길에서 발견됐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여기 뭐 잡이 이 특히 떼놈들 많고 외국인들 많아. 이재명이가 진짜 대통령이 있으면 충분히 벌어졌을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라니까. 아, 이런 걸 보면서 진짜 하늘이 도운 거,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된 게 정말 하늘이 이 나라를 도왔다고 생각한다. 저 짓거리를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이재명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부정적인 어떤 표현이 나오면 개떼같이 몰려가가지고 저렇게 린치를 가할 거 아니냐. 그래, 까야지, 씨발. 그래야 국민들이, 가만히, 진짜 그렇겠네. 그렇겠네. 근데 한 말도 안 하고 있어. 비겁한 새끼들. 이 십선비 새끼들, 십선비 새끼들.
마무리를 하면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펜으로 나가가지고 씨발 그러니까 도대체 아니 최병묵이 뭐 정옥임이 뭐 또 누구야 뭐 소종섭이니 뭐 저 뭐 노동일이니 뭐 아 도대체 씨발 그리고 그 뭐 윤기찬이 뭐 김영우 이런 새끼들을 왜 내보내냐고. 아니 그래 그 일반 저기 그 당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는 그래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당에서 내보내는데 왜 그런 씨발 뭐 저 뭐야 안철수 뒷공무니 쫓아다니는 새끼라든가 이런 새끼들 내보내냐고. 어? 나 진짜 이 도대체 이 보수하는 너희들 도대체 진짜 뭐 하는 새끼들이냐? 최병무이 같은 그런 씨발 박쥐 새끼, 초극강의 박쥐 새끼, 그런 새끼는 아니 하루에 막 네다섯 개씩 막 끊임없이 나오더만. 아니 이정근 노트를 조작된 거라고 얘기하는 새끼를 보수 패널이라고 허구한 날 주야장천 데려다가 앉혀놓고 논평하라고 시켜.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아무 말을 안 하냐고 왜? 아유 쓰레기 같은 새끼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